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에 자주 힘이 빠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넘기셨다면 그 순간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김태수 어르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그렇게 출근길을 나섰죠. 하지만 그로부터 3시간 뒤 말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진단명 뇌경색.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호는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서울 부산 독일 공동 연구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다리의 이상을 먼저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증상은 이미 늦은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에서 오는 미세한 신호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4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신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김태수 어르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나 혈압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완전히 힘을 잃고 무릎 아래가 축 늘어진 채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MRI 결과 왼쪽 뇌혈관이 80% 막혀 있던 상태. 뇌의 운동신호가 다리로 전달되지 못해 가장 먼저 다리가 무너졌던 겁니다. 제가 보호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막힌 곳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말과 시야, 기억까지 한 번에 잃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어제까지 잘 걸으셨어요. 아침에 잠깐 다리가 풀렸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뇌경색은 한순간에 닥치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첫 무대가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혈액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도달하는 곳이 다리입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가는 길이 약 50cm 나면 뇌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멉니다. 그래서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 곳부터 먼저 흔들리는 법, 그게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수도관이 막히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안 나오듯 뇌혈류가 약해지면 다리부터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관절 문제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류와 신경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70% 이상이 뇌경색 진단 전 이런 말을 합니다. 다리가 자꾸 흔들려요. 발끝이 끌려요.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운동 좀 해야겠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뇌의 언어입니다. 뇌가 자신을 지켜달라며 다리를 통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전구가 오래됐겠지 하며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집 전체가 정전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다리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얼굴, 말, 기억이 함께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 압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경고를 들으세요. 그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삶을 되찾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68세 이종만 씨도 그랬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한 발을 디딜 때마다 턱 하고 걸리는 느낌.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 계산대 앞에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70% 막힘.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스텐트를 넣고 회복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빠질 때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긴 게 후회됩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다음은 얼굴, 그리고 언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다리는 괜찮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한쪽 다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그건 이미 몸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미세한 불균형,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느끼는 곳은 놀랍게도 다리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심장에서 피가 뇌를 거쳐 다리까지 도달하려면 그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혈관과 모세혈관을 지나야 합니다. 그중 단 한 곳이라도 막히면 먼 곳부터 먼저 신호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리는 먼저 울부짖습니다.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멀리 있는 다리의 세포들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엔 피로하네, 요즘 다리가 묵직하네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뇌로 향하는 혈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한 진료실에서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낡은 수도관이 막히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안 나오죠? 우리 몸도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가장 먼 곳인 다리부터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온 피,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가장 멀리서 만나는 끝점이자 경고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노화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풀리면 나이 들어 근육이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입니다. 실제 환자 기록을 보면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온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며칠 전부터 다리에 이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계단 오르다 주저앉거나 양말을 신은 듯 감각이 둔하거나 발끝이 자꾸 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쉬면 괜찮겠지 라며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뇌로 향하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다리가 먼저 휘청거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건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병원으로, 의사에게로, 검사실로. 제가 환자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뇌가 아플 땐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대신 다리가 대신 말합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어떤 환자들은 이런 신호를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다가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미세한 다리 떨림을 무시하다가 말까지 잃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리가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리는 뇌보다 먼저 아픕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사람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리를 바라보는 단 10초, 그 짧은 순간이 뇌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김정희 여사님.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다리가 묘하게 둔했습니다. 자꾸 저리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남편이 물으면 웃으며 말했죠. 나이 들면 다 그래.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져.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저림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발끝이 차갑게 식었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무겁게 당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일주일 뒤 아침에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순간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유리컵이 깨지며 터진 소리에 남편이 달려왔지만 이미 왼쪽 반신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이던 아내. 119 구급차의 사이렌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오른쪽 뇌경색.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리에 저림이나 힘 빠짐이 있었나요? 남편은 놀라며 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리가 좀 무겁다고 저린다고 그런데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을 꼭 전했을 겁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뇌경색의 신호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의 저림, 순간적인 힘 빠짐, 잠깐의 휘청거림. 이 모든 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금세 사라진다는 것. 김정희 여사님처럼 다리가 잠깐 저렸다가 괜찮아지는 경우 대부분 운동 부족이나 피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부르는 뇌경색 전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모든 환자가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단 하루 만에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희 여사님은 결국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만 갔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쪽이 있으신가요? 그게 하루 이틀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말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옵니다. 의학적으로 뇌의 신호는 좌우가 교차합니다. 즉, 왼쪽 다리가 이상하면 오른쪽 뇌,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면 왼쪽 뇌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희 여사님처럼 왼쪽 다리가 저렸던 분이 결국 오른쪽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몸이 보내는 방향이 보입니다. 왼쪽 다리가 둔하다면 오른쪽 뇌를 의심하고 오른쪽 다리가 약하다면 왼쪽 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린 현장의 언어입니다. 김정희 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안타까운 사례가 아닙니다. 그녀의 다리는 며칠 전부터 이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리 한쪽이 이상하게 무겁고 감각이 흐릿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평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들으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신호를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손을 드는 것도, 발을 내딛는 것도 모두 뇌가 내리는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단순히 같은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뇌의 신호는 좌우가 교차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가 먼저 힘을 잃고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가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왜 다리가 먼저 경고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우리 몸은 이미 뇌의 언어로
지금 이상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세 윤상호 어르신. 선생님, 요즘 오른쪽 다리가 좀 이상해요.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면 자꾸 털썩 주저앉게 돼요. 그는 그 말을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제가 왼쪽 손잡이라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위험한 신호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왼쪽 뇌의 혈류가 6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것. 그날 당장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며칠만 늦었더라면 그는 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걷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뇌의 좌우 교차 원리를 알면 작은 신호 하나로도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의 이상이 뇌 때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시작된 후 며칠, 몇 주를 흘려보내죠.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의 좌우 교차는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몸이 뇌를 지키기 위한 경고 체계입니다. 왼쪽 뇌에서 보낸 운동 신호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오른쪽 뇌의 신호가 왼쪽 다리를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혈류가 막히거나 신경이 눌리면 그 반대편 다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몸이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자꾸 미끄러지듯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그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뇌의 반대쪽, 즉 혈류를 담당하는 중앙신호의 불안정 때문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검사로만도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가 대신 말합니다. 왼쪽 다리가 둔하면 오른쪽 뇌를 의심하고 오른쪽 다리가 약하면 왼쪽 뇌를 살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현장의 공식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60대 여성 환자도 그랬습니다. 왼쪽 다리가 며칠째 저리고 감각이 둔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뇌혈관이 이미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리만 아파서 정형외과만 다녔어요. 그게 뇌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우리 몸은 문제의 방향을 반대로 표현합니다. 왼쪽 뇌가 아프면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뇌가 막히면 왼쪽 다리가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몸의 구조적 경고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리의 통증을 허리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그 다리가 지금 뇌의 상태를 대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뇌는 다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나를 지켜줘.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고 그 신호를 놓친 사람은 후회합니다. 왼쪽 뇌가 보내는 신호를 오른쪽 다리가 말하고 오른쪽 뇌가 보내는 경고를 왼쪽 다리가 대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차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리는 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흔들릴 때 뇌는 이미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나 좀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리는 뇌경색의 조기 경보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본 실제 초기 증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계단 오르다가 주저앉을 뻔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 신호가 다리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장경숙 여사님은 몇 주 동안 오른쪽 다리가 자꾸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고민하면서도 그냥 운동 부족이겠지 하며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65% 막힘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먼저 무너졌다는 건 뇌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 신호를 내가 못 들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 저림.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하거나 바닥을 밟아도 느낌이 덜하다면 그건 뇌에서 다리로 향하는 감각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저림은 대부분 한쪽만 옵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저리다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다면 그건 이미 뇌혈류의 불균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 북구의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며칠 동안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속에 다리를 담근 것처럼 얼얼했어요. 그녀는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왔을 때 MRI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협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왼쪽 다리가 저렸는데 왜 오른쪽 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우리 몸은 교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이상하면 오른쪽 뇌가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발끝이 자주 끌림. 평소 걷다가 발끝이 바닥에 닿아 툭 소리가 나거나 신발 앞창이 한쪽만 닳는다면 그건 이미 근육이 아니라 신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67세 최명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산책을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오른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운동화를 바꿔야겠네 하며 신발 탓을 했죠. 하지만 그 신발의 앞부분이 오른쪽만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의 협착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 발끝 끌림은 모두 다리가 보내는 뇌의 경고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그 다음엔 얼굴이 내려앉고 말이 어눌해지며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그건 뇌가 대신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단지 그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작은 다리의 떨림, 잠깐의 힘 빠짐,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살아있으니 보낼 수 있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한 걸음의 주저함이 평생의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는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뇌혈류 이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들은 특히 아침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걸려 넘어짐. 발이 자꾸 바닥에 걸려요. 갑자기 중심이 흐트러져서 툭 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나 근육 약화가 아닙니다.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71세 김선자 여사님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오른쪽 손의 쪽 혈관이 막힌 초기 뇌경색. 다행히 조기 진단으로 큰 후유증은 피했습니다.
그녀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넘어졌을 때 그냥 창피해서 일어났어요. 그게 내 몸의 마지막 경고였는지 몰랐어요. 맞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보다 무서운 건 그걸 단순한 부주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리 떨림. 내가 원치 않아도 다리가 달달 떨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손 떨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뇌의 운동 신호가 불규칙하게 끊기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대전 중구의 65세 조문희 여사님은 TV를 보거나 식사 중에 다리가 스스로 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막 떨려요. 검사 결과 왼쪽 뇌 기저액 부위의 혈류 장애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위는 몸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핵심 중추입니다. 즉, 다리 떨림은 이미 뇌가 신호를 불규칙하게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증상은 피곤할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리 한쪽만 떨릴 경우 그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호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휘청거림.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 갑자기 바닥이 기울어진 것 같은 순간. 이건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 또는 전정신경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74세 김명자 여사님은 아침마다 양치할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가끔 현기증이 오길래 빈속 때문인가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거실에서 쓰러져 오른쪽 머리를 다쳤습니다. MRI 결과 손해 부위의 미세 혈전이 원인. 그녀가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한때 그렇겠지. 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겠습니까? 뇌경색은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다리가 떨리고 걸음이 휘청거릴 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밤새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몸이 기지개를 켜듯 다시 피를 돌리기 위해 다리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다리가 버티지 못하면 뇌는 곧 산소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하는 작은 흔들림 하나,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SOS입니다. 아침에 잠깐 어지럽거나 양치 중에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다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경고는 언제나 뇌보다 한 발 앞서 찾아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위험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신호가 잠깐 괜찮아지는 척 한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도 몇 시간 뒤 다시 돌아오고 저리던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졌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가짜 회복 상태입니다. 잠깐 괜찮아진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런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안에 뇌경색으로 이어지고 그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쓰러집니다. 그 짧은 틈을 괜찮아졌으니 됐다 하고 넘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서울 중랑구의 68세 오상진 어르신은 며칠 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몇 시간 후 괜찮아졌습니다. 피곤했나 보다. 그날 저녁 다시 쓰러졌고 이번엔 말과 기억까지 잃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왼쪽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 그 몇 시간의 방심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괜찮아졌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을 가장한 신호로 위험을 숨기곤 합니다. 그러니 증상이 사라져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병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주문입니다. 몸이 한 번이라도 다리에 이상을 보였다면 설령 지금 멀쩡해 보여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아무 일도 없더라도 그건 불안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일입니다. 몸은 순간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병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랍니다. 그러니 절대 잠깐 괜찮았다는 말로 그 신호를 덮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뇌경색을 막는 4가지 관리법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4분 자가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한 방법입니다. 먼저 4대 관리법입니다. 첫째, 혈압 130에 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30분 뒤에 재는 혈압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엔 오히려 혈압이 낮게 나오니 아침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혈당.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은 14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는 혈관 내벽을 약하게 만들어 작은 혈전도 쉽게 생기게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과 가공육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 아몬드, 올리브유를 자주 드세요. 넷째, 운동. 빠르게 걷기 30분, 주 5회가 기본입니다. 무리하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단 하루를 빼먹으면 그 하루가 혈류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4분 자가 테스트입니다. 1분 의자에서 팔짱 낀 채 일어나기.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중심이 흔들리면 근육보다 신경 문제입니다. 1분 눈 감고 30초 서 있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흔들린다면 뇌의 균형 감각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1분 발바닥 감각 좌우 비교. 한쪽만 둔하거나 시큰하다면 뇌혈류 교차 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 일직선으로 10걸음 걷기. 중간에 휘청거리거나 발이 교차되면 손의 혈류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단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일 아침에라는 말이 그 어떤 약보다 위험합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만이 뇌를 지키는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언어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의 저림, 잠깐의 휘청거림, 발끝의 끌림.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까진 멀쩡히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다리에 잠깐이라도 이상을 느끼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구하려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작은 다리의 떨림, 잠깐의 휘청거림,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나 지금 위험해, 제발 날 봐줘.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한 걸음의 주저함이 당신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리는 언제나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신호를 알아차리셨다면 당신은 이미 가족의 생명을 지킨 겁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막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